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게 T&C 방식이죠. 테라란 뜻은 땅이나 또는 토지를 말하죠. 우리가 제1종 접지를 한다라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이론을 실무로 풀어보는 김종건 TV의 김종건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021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도에 시행되는 한국전기설비규정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이 규정에 의해서 국제표준 접지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수변전 설비를 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접지를 공부를 하면서 수변전 설비를 모르고 공부한다는 것은 주마 간산식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변전 설비를 모르고는 접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변전 설비와 함께 접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접지가 왜 필요할까요? 먼저 왜 접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탄 등을 떼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의 전기발전, 그리고 수차를 이용한 물의 위치에너지를 이용한 수력발전소, 원자를 분해했을 때 나오는 굉장한 열을 가지고 발전하는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풍력 발전소 등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면 먼저 승합변전소로 보내서 굉장히 큰 전압으로 우리가 전기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승합변전소에는 ohm의 법칙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I는 R분의 V입니다. 여기에 보내지는 이 송전선로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큰 전류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압이 커야 되죠. 이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는 비례 관계다. 그리고 전류와 저항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송전선로들의 저항을 작게 하면 전류를 많이 보낼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전압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345나 154 15만 4천 볼트의 전기를 보내주게 되면 우리가 사는 곳, 이 아파트나 그 다음에 주택 등이 밀집되어 있는 그 외곽에 지역별 수용 변전소에서 여기서 22,900볼트로 다운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이렇게 송전선로를 타고, 물론 네 가닥이죠. L1, L2, L3의 각 상과 그리고 중성선이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여기를 A그룹이라 보고요. 여기를 B그룹이라고 본다라면 A그룹은 대단히 큰 또는 500세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지하에 있는 이렇게 변전실이 있죠. 수변전실이 있어서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펌프실과 지하 주차장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아파트, 삶을 영위하는 이 아파트에 220볼트가 공급이 돼서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주상변압기에 의해서 주택가는 이렇게 주상변압기에 의해서 바로 220볼트가 공급이 됩니다. 이 선은 뭡니까? DV죠. 가공 인입선이 되겠죠. 여기에 만약 집이 하나 더 있다면 이것은 바로 연접 인입선이죠. 전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공급이 될 때 발전소, 승합변전소, 그 다음에 송전선로, 지역별 수용변전소 순으로 전기가 흘러가서요. 그리고 각각의 이것을 가공전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전봇대를 날아다니는 전선을 가공전선입니다. 반대의 개념은 지중선로겠죠. 땅으로 들어가는 전선을 지중선로라 하고요. 이렇게 전봇대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전선을 가공전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가공전선을 위시해서 이렇게 전봇대, 주택, 아파트 등 모든 곳에서 누전이 발생되고 될 수 있고요. 이 발생된 누전은 사람이 감전을 일으켜서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이나 또 그 다음에 기기들의 화재로 발생이 돼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누전이 발생되는 순간 그 누전을 이렇게 대지로 흐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접지의 목적
국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이 접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러 형태의 접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공부할 때 이곳에 가공지선이 있죠. 가공지선에서 이렇게 접지선을 따서 지하에 0.75m, 75cm 전극봉을 박아서 이상전압이죠. 속류 번기로부터 이상전압을 대지로 흐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접지의 기능이죠. 그래서 기기도 보호하고 사람도 보호하는 것이 접지다. 엄청나게 이 중요한 접지가 결론적으로 2021년도부터 한국전기설비 규정, 즉 KEC 규정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KEC 규정에 의해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변전 설비를 모르고는 우리가 접지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1종 접지, 제2종 접지, 제3종 접지, 특별 제3종 접지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TT 방식이니 IT 방식이니 자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조목조목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의 공급 방식에 따라서 일반 주택과 공동주택 방식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봇대에서 이렇게 최초로 CNCVW 케이블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최초로 만나는 것이 LBS 판넬이죠. LBS, MOF, PT, V12 그리고 4개의 트랜스포머가 있다라면 자 여기까지를 특고압반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부분 밑에 부분 LV1부터 배터리반까지를 저압반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발전기실이죠. 자, 예전에 2021년도 이전에 우리가 접지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LBS, MOF, PT V12 외함들 있죠. 여기에 외함들은 우리가 제1종 접지를 한다라고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또 LA가 있죠. 피레기는 단독 접지입니다. 단독 제1종 접지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후단부에 보시게 되면 Y 결선에서 중성점은 제2종 접지를 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여기 저압반에 있는 모든 것은 제3종 접지, 발전기도 마찬가지죠. 발전기도 우리가 제3종 접지를 한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2021년도부터는 이제 바뀌죠. 자,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국제표준 접지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접지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영어가 좀 나오는데요. 이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가 사전에 돼 있어야 우리가 접지 방식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 영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만일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면 이 아파트는 전봇대에서 전원을 받아서 지하 변전소에서 전기를 22,900을 380이나 220으로 만들어서 펌프실과 지하 주차장으로 공급이 되고요. 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상단부에 있는 기계실에 380V가 공급이 되는 동력과 일반 전기, 가정용 전기로 공급되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T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우리 접지 방식의 T는 테라입니다. 테라란 뜻은 땅이나 또는 토지를 말하죠. 흙 말합니다. 흙이라고 하죠. 요 흙을 말합니다. 요 부분들을 우리는 테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뉴트럴입니다. 뉴트럴은 N이라고 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2차 권선, 이 2차 권선의 이 부분 여기를 묶어낸 거죠. 여기를 묶어낸 것을 우리는 중성선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슐레이션과 임피던스가 나옵니다. 여기 I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I라고 표시된 것은 인슐레이션은 절연이죠. 또는 임피던스는 아시죠? 저항과 코일과 콘덴서 RLC 직렬 회로에서
교류에 의한 저항 성분을 우리는 임피던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따로 공부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C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는 컴바인입니다. 컴바인 아시죠? 결합하다, 묶다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separate입니다. 이 separate는 S죠. separate는 구분, 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하나 접지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접지에 대한 공부를 할 때 T-T 접지 또는 T와 그리고 N 접지 또는 I와 T 접지, 그래서 TT 접지, TN 접지, IT 접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 첫 번째 문자 있죠. 이 첫 번째의 문자는 바로 변압기의 접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은 변압기의 접지 상태다. 변압기의 접지 상태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봤던 수변전 설비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LBS가 수변전 설비 최초의 판넬이었죠. MOF, 그 다음에 VCB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온 것이 바로 이 변압기죠. 이 변압기 이 부분이 1차죠. 1차와 2차. 1차는 델타 결선, 2차가 Y 결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를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 두었죠. 이 변압기는 바로 Y 결선입니다. 이 Y 결선에 의해서 L1, L2, L3의 3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중성선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중성선 있죠. 중성선을 접지를 하는 게 바로 이 앞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TT 방식이면 이 T, 앞에 T는 이 변압기의 접지 방식, 이 변압기의 접지 방식, 요 I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 T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자는 바로 이 변압기의 접지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T-T, T-N, T-T, 이 뒤에 있는 단어들은 각각의 수용과의 접지 상태, 이곳이 바로 수용과의 접지 상태죠. MC12를 거쳐서 여기 메인 MC12죠. 메인 MC12를 거쳐서 각각의 MC12, 하단변은 또 누전 차단기가 있겠죠. 이런 누전 차단기들의 접지 상태를 우리는 두 번째 단어로 표시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첫 번째 문자는 변압기의 접지 상태, 변압기 2차 측이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두 번째 단어들은 바로 수용과의 접지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접지 방식에 대한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NS를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곳이 변압기 2차라고 그랬죠. 이 변압기 2차 측에 이렇게 코일을 제가 지금 이렇게 권선을 해 두었고요. 이 세 개의 변압기죠. 단상 변압기 세 개를 Y 결선으로 묶은 델타 Y 결선의 변압기 중에서 지금 Y 결선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한 상은 L1이 되고요. 갈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L2죠. 흑색입니다. 앞으로 흑색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이 L3가 되고요. 공통으로 묶어진 부분이 중성선이 되는 것이죠. 중성선은 청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호도체죠. 프로텍터 어스는 PE는 이렇게 녹색과 노란색을 붙여서 두 가지 색깔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보호 접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접지가 있고요. TNS 방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T 부분은 앞에 글자는 변압기의 중성선에 바로 접지를 말하죠. 그 다음에 뒷부분 N은 수용과의 접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separate S는 바로 이 부분에 이 전기 설비가 어떻게 접지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전동기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동기의 두 개의 전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동기 외함의 접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 설비죠. 그래서 TN-S 방식은 지금 영상처럼 그림처럼 하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다중 접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중성선은 접지되어 있고요. 이 중성선, 뉴트럴이죠. 이 중성선과
보호 도체가 각각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통신기기, 병원 등 예민한 전기 설비가 있는 경우 이렇게 다중 접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TN-S, 이 S는 separate죠. 분리됐다 뜻이죠. 그래서 TN-S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TN-C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이 TN-C 방식이죠.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C는 컨바인이죠. 컨바인은 묶다 뜻이죠. 말 그대로 여기 보면 P가 보호도체죠. 그리고 중성선이죠.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같이 묶은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PEN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전솔로의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시게 되면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게 이 TN-C 방식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T니까 변압기는 이곳에 그죠, 변압기 2차 층은 접지되어 있고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묶여 있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TN-C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TN-C 방식과 그리고 TN-S 방식, 지금 이 부분이죠. 아까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게 TN-C 방식이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게 TN-S 방식이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상태가 바로 TN-C-S 방식입니다. 수변전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동주택이나 큰 건물에 많이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전원부에는 이렇게 TN-C를 우리가 적용을 하고 간선계통이죠. 간선계통에 TN-S를 적용을 하는 것이 바로 TN-C-S 방식입니다. 물론 여기 앞에 T이기 때문에 이 T 부분은 중성선 접지를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T 부분이고요. 중성선에서 C 부분, 그죠? TN-C와 TN-S 방식을 구성을 한다. 그래서 중성선에서 또 하나 나와서 이렇게 PE가 이렇게 접지가 보호도체죠. 접지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보호도체의 형태로 생긴 것이 바로 TN-S인데 이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TN-C-S 방식이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접지 방식은 바로 TT 방식입니다. 이 TT 방식은 변압기 측의 접지와 이 부분이죠. 이 T 부분의 접지와 그리고 수용가 측의 접지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접지가 되어 있는 것, 따로 접지선이 되어 있는 것을 바로 TT 방식이라고 하죠. 여기에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다라면 이 전봇대에서 주상변압기가 있다면, 그죠? 이 주상변압기에 접지선이 있겠죠. 이 접지선과 이 수용가의 전기설비의 접지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TT 방식이라 하고요. 이 P 부분과, 그죠? 이 중성선과 그 다음에 하트상에 무엇을 설치할 수 있냐면요,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TT 방식입니다. 반면에 IT 방식은 누전 차단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IT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접지의 방식은 IT 방식입니다. 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레이션이나 임피던스를 말하겠죠. 여기서 인슐레이션이라는 것은 비접지란 얘기죠. 비접지이거나 또는 임피던스는 바로 요 밑에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저항체를 달거나 또는 접지를 하지 않거나, 이 방식은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만일 이곳에 하트상과 중성선에서 이 코일 부분에 어떤 누전이 발생이 됐을 때 이 누전 발생된 지락전류를 우리가 이쪽에, 그죠? IT 방식 이 1차 측에서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각상에 누전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게 특징이 있고요. 이 IT 방식의 장점은 전원 차단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이나 수술실, 그죠? 이렇게 아니면 아주 중요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 장치 등에는 이 방식을 채택을 해서 혹시나 모르는 정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락전류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중성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각 상에 이 부분에 지락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IT 방식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여러 형태의 접지 방식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 대해서 같이 특히 접지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번 영상에서 또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